사회문화 1단원 두 번째 시간 기능론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질문입니다. 첫째,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무엇이 다른가? 거시적은 전체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사회를 바라볼 때 아주 넓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고요. 미시적이라는 말은 작게 바라본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소리가 미시적 관점입니다. 대표적인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둘째, 기능론은 우리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와 셋째, 기능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보면서 이번 시간을 배워볼 겁니다.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사회문화 전체 내용에 걸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능론과 다음 시간부터 배울 갈등론, 상징적 사고작용론, 이 친구들은 지겹도록 사회문화 시간에 계속 나올 것이거든요. 수학으로 치면 오늘 배울 내용은 구구단 같은 겁니다. 계속 써먹어요, 지겹게. 하지만 그만큼 또 사회문화에서 가장 재밌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시절 이 부분 배울 때 너무 재밌어서 사회문화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이론을 배우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학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입니다. 축구로 치면 포메이션이고 게임으로 치면 일종의 메타라고 할 수 있어요. 축구도 게임도 안 하는 친구들에겐 일종의 대세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TV 예능에도 대세가 있었죠. 한때는 리얼 버라이어티가 대세였는데 요즘은 관찰 예능, 여행 예능 같은 게 대세잖아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이렇게 엄청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이런 대세들이 있었고 이번 시간엔 이 대세 중에 하나, 기능론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부터 살펴봅시다. 거시적 관점은 넓게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랬죠. 사회를 넓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거시적 관점은 넓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거시적 관점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넓게 바라보고 싶다는 뜻이겠죠. 넓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법, 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법에 의해서 지어졌죠. 법에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지 바라보고 또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적인 짜임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우리나라 교육 어떻게 돼 있어? 유치원, 초등,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초등학교 6, 중학교 3, 고등학교 3, 대학교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통계들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얼마다, 대학 진학률이 얼마다, 우리나라에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개인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어떤 아주 전체적인 사회적 틀을 바라보는 것을 거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교육의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 어때요? 끊임없는 반복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 간의 약속이잖아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6년 다녔고 여러분도 초등학교 6년 다녔죠? 선생님,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때요? 약속이고 꾸준히 변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굳어진 사회 틀을 어려운 말로 사회 제도 그리고 뭐 사회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 곧 사회 제도, 사회 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관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미시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미시적은 좁게라고 그랬죠. 좁게. 사회라는 게 누가 모인 게 사회입니까? 사람들이죠. 이 미시적 관점은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을 가진 학자가 우리나라 교육을 바라본다면 그럼 어떻게 바라볼까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을 개인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보는 거죠. 선생님도 인터뷰하고 뭐 학생들도 인터뷰해보고 그리고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고 이렇게 아주 좁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개인 그리고 이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뭐예요? 개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뭐 대화하고 생활하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미시적 관점입니다. 자, 그럼 사회학의 대표주자이자 거시적 관점의 대표주자인 기능론부터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개미집 사진입니다. 갑자기 웬 개미집이냐고요? 그냥 신기해서요. 개미들 사회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각자 할 일을 나눠서 하고, 이 뇌도 엄청 조그마한 게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사회를 이루는지, 너무 신기해서 선생님은 어릴 때 엄마한테 개미집 세트 사달라고 했는데, 집에 개미 천지로 만들어 있냐고 안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번 이제 사탕 까먹고 남은 거 서랍 속에 넣어 놓는 바람에 온 집을 개미 천지로 만들어서 결국 꿈을 이루긴 했었는데, 자, 근데 자, 딴소리 그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 사회도 이렇게 신기한데 사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일이지 않나요? 개미들도 나름의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실 인간 사회의 복잡함과는 게임이 되지가 않죠. 개미가 뭐 국가를 만들거나 하진 않잖아요. 이 사실 인간 사회가 너무 복잡해진 까닭에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원시 사회였으면 지금 그냥 사냥하고 있었을 텐데. 자, 각설하고 기능론자들은 이런 점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기능론의 핵심 질문.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유지되는가? 개인 한 명 한 명 서로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요. 두 명만 모여서 싸우고 하는 게 인간인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살까요? 기능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습니다. 자, 기능론자들의 대답 첫 번째.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자, 유기체가 뭐냐면 생명체입니다. 마치 생물과 같다는 소리예요.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잘 그리죠? 실제로는 모양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데이터 칩시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인간 장기죠. 완전 똑같아요. 자, 선생님의 장기를 그려본 건데, 자, 이 장기들이 모양이 각각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죠. 자, 쌤이 뭘 먹어요. 자, 뭘 먹어볼까요? 자, 뭘 먹습니다. 초코볼을 먹는다고 칩시다. 초코볼이에요. 자, 먹는다. 음. 자, 그러면 이 초코볼이 어떻게 돼요? 자, 식도를 타고 내려옵니다. 자, 위를 거쳐요. 자, 위에서 뭐예요? 자, 녹죠? 위 음식물을 이렇게 녹이고, 그 다음, 자, 이렇게 뭐 12지장 지나고, 자, 소장 지나서 영양소 흡수되고, 자, 그 다음, 대장으로 가서, 자, 어때요? 똥 만들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각 장기가 담당해서 소화하는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각각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이 있나? 자, 선생님이 있는 곳, 교육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회가 교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뭐, 정치도 있고, 그리고 뭐, 회사?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고 뭐, 문화도 있죠. 자, 그냥 문화라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방 문화라고 해봅시다. 자, 각자 우리 사는 이런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정치 영역, 무엇을 할까요? 자, 우리 사회의 뭐 갈등을 조정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래요. 4차 산업. 뭔가 사회가 크게 바뀐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든 창의력 있는 인재를 개발해야 한대요. 자, 이제 그럼 정치 영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교육으로 넘어옵니다. 자, 교육 영역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뭐 클래스룸이니 줌이니 뭐니 해서 여러분을 괴롭혀서 창의력 있는 인재로 만들고 있어요. 자, 이 창의력 있는 여러분은 이제 커서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미치죠? 자, 퇴근하고 인방 보면서 깔깔대면서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각자 맡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면, 자, 이게 기능론자들의 대답이고, 이렇게 각 영역이 맡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기능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가 여러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 돌아가려면 서로 이 아구가 맞아야겠죠? 정치, 교육, 회사, 문화 이런 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가야 사회가 돌아가지. 여기서 갑자기 교육이, 자, 교육이. 자, 이제 세상은 교육의 세상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방도 못 보고 돈도 못 번다. 평생 학교만 다녀야 된다. 이러면 사회가 망하겠죠? 그래서 기능론자들이 내놓는 두 번째 해답이 이것입니다. 자, 기능론자들의 두 번째 해답. 자, 이 사회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합의했다.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한 소리, 여러분은 평생 학교만 다녀야 한다. 이런 소리 하면 누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학교 최고! 이럴까요? 미친 소리라고 하겠죠? 학교는 학교의 역할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회 구성원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라고 기능론자들은 생각합니다. 기능론자들은 이렇게 마치 생명체처럼 우리 사회가 잘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이 역할 분담은 사람들이 합의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유지된다고 주장을 해요. 자, 근데 실제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사회가 항상 잘 유지되고 안정적인 것은 아니죠. 기능론자들이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이 사회가 맡은 기능들이 제기능을 못할 때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아까 예를 다시 들어봅시다. 자, 4차 산업혁명에 창의적 인재가 이제 필요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창의적 인재를 못 길러낸다면 사람들이 나중에 일터로다가 적응을 못하겠죠. 자, 이렇게 한 기능이 뭔가 제대로 잘 안 돌아가면 기능이 고장 난다. 이거를 병리적 현상이라 그럽니다. 병들었다고요?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된다. 이 말이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능론자들의 세 번째 대답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사회는 항상 균형과 안정적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자, 기능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정을 향해 나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자, 아까 기억하나요? 기능론자들은 사회가 마치 생명체와 같다고 했죠. 우리 몸이 때로는 아파서 열이 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항상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죠.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때로는 이 사회가 병들고 아플 때도 있지만 사회는 항상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특징을 지닌다고 기능론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기능론자들이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사회 기능들이 위기 닥치면 서로 모습을 변화하면서 사회 안정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기능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봅시다. 기능론은 사회가 생명체와 같이 안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우리 사회는 합의된 가치를 지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회가 통합되고 유지되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 기능론적인 접근이 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능론은 이 사회 통합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사회가 통합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도 상당히 많죠. 이 기능론은 갈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론자들은 이 갈등을 관과한다고 비판을 해요. 간과한다는 건 좀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기능론이 사실 갈등 현상을 설명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갈등론만큼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갈등론자들이 기능론을 사회의 갈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간과한다는 건 좀 보수적이라는 소리죠. 사실 기능론 이꼴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수능 특강에 보수적인 이론이라고 그냥 못 박아서 적어놨는데 사실 수능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외워도 틀리지 않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그냥 보수적이라고 욕을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라고 비판을 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걸 정리해 볼게요. 사회학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자 하는 거시적 관점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바라보고자 하는 미시적인 관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 거시적 관점의 대표 주자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는데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다음에 배울 거고 오늘 배울 기능론은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사회는 마치 유기체와 같다. 그래서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을 지니더라. 이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다? 합의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기능들이 고장나면 사회 문제가 되더라. 그리고 이 사회는 항상 안정적이고
통합을 향해 나아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설명하는 게 기능론의 강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과제 충실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